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어니스트님께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넷플릭스 있잖아요. 미국 주식인데 넷플릭스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이게 지금 넷플릭스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기 밑에 요만큼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의 대폭락을 했고, 바로 또 전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고요.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요 한 몇 달 전에도 여기서도 한 20몇 프로인가 30% 정도 하락을 한 경력이 있죠. 이게 뭐 매출이 줄고 가입자가 줄고 OTT 시장에 대한 그런 뭐 거품이 꺼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잘 나가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순식간에 하락을 했고, 이게 보시면은 몇 년 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를 한 거거든요. 여기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017년, 2018년도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공포심도 가지고 미국 주식 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또 희망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OTT 이거 좀 다 빠지네? 야, 그럼 OTT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수혜받는 그런 종목도 있지 않겠어? 뭐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지금 주식 사면은 야, 그럼 돈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의 편승에서 혹은 이슈의 반대편에서 그 종목 선정의 기회라던가 뭐 수익의 기회를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오늘 여러분들께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잘못된 생각은 좀 교정하고 살림만한 생각은 살려가면서 실력을 키워가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투자자에게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온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찌됐든 투자를 시작했었으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찾아온다는 말이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위기와 기회가 같이 찾아오는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시장 대폭락 상황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적용되기도 하고요. 지금 넷플릭스 사례처럼 OTT 관련된 시장이 위기가 찾아왔으면은 그 반대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어떤 섹터 산업군이 생길 거다. 기회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위기인 기업, 악재인 기업, 그 다음에 수혜받는 기업, 이런 걸 찾기에 되게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주변에서 보면? 뭐 그렇죠. 이게 안 그런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뉴스에 의존해서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뉴스를 통해서 위기를 찾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위기를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되게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클럽에 왔어도 처음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훈련 되신 분들 말고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찾는 방식이 오를 만한 주식은 뭐가 있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시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잖아요. 경제 뉴스든 어떤 시장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넷플릭스 OTT 이제 거품 꺼진대, 하락한대. 그럼 반대로 수혜받는 거 뭘까? 이 고민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막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이 반대 수혜주를 찾아놨는데, 이 종목들이 반대 수혜주가 맞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질문들도 곧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토론방에서도 여러 가지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급적인 그런 면들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찾은 섹터와 종목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공유도 하고, 뭐 생각을 나누면서 약간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죠. 네, 그러면서 내가 찾은 게 잘 가게 되면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호승심이나 우쭐한 심리가 작용되기도 하죠. 근데요, 이게 홀짝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하면 좋지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다. 그게 그리고 한다 한들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결론점에 도달하고, 그 말인즉 홀짝으로 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수급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앞서서 오해는 안 해야 되니까 종목을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 막 논리적으로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인지 막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이후에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발굴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딱 정해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홀짝으로 가는 거죠. 누가 그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여기서부터 홀짝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홀짝이라기보다는 홀짝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니까, 이거 갈 거니까는 홀에다가 베팅 이런 식으로 가서 주식을 하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매몰됩니다. 이거를 구분해내는데 만약에 이거를 발굴하는데 내가 10시간 쏟아부었다, 아니면은 40시간 쏟아부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틀릴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져요. 믿음과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여기다 내가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진짜 주식 투자에서는 좀 치명적 단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연함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선정해서 골로 가신 분들, 저 이제 10몇 년 넘게 저도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는 꽤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로 그런 분들 되게 많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은 결국에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넷플릭스 관련된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OTT 시장이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기회를 삼으려고 무언가 행동을 게다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홀짝으로 가서 맞으면 다행인데, 솔직히 맞으면 다행도 아니에요. 이거 독사과가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틀리면은 이거를 기회로 삼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고집을 밀고 나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되게 효율적이다, 좋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행동이 분명히 백그라운드 요소로 도움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인정을 하지만 너무 매몰되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실전 투자자는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뉴스나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어떤 섹터에 대한 호재, 악재 뉴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찾는다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많아서 빠르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초보자고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못 따라가요, 그 속도를.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좀 빼셔도 됩니다. 대신에 수급으로 좀 잡을 수 있고요. 좀 올라갈 만한 주식 뭐가 있는지 고민 그렇게 안 해도 시장이 알려주고, 정확히는 수급이 좀 알려준다. 수급이 달라지는 거를, 현상을 캐치하면서 그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의 본격적인 주제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슈나 뉴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종목의 변화, 그거를 미리 예측하려는 어떻게 보면 홀짝성 종목 선정, 여기서 좀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게 수급의 변화를 캐치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주식을 한다. 이게 좀 약간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수급으로 종목 선정해요 이러면은, 그러면 또 그 수급의 변화를 또 미리 어떻게 캐치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형식으로 홀짝성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수급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주식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게 초보를 벗어나서 중수나 고수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를 공감할 거예요. 여기서 되게 좀 핵심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뉴스가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수단이자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급이 뉴스보다 빨라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뉴스의 속도보다는 수급이 빠릅니다. 왜냐?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이 생태계적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속도를. 그거를 좀 인정하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기관이나 좀 대형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리서치 팀이라고 존재를 해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나 섹터,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발로 뛰면서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그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기자들이 그걸 파악하고 뉴스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식을 접하는 건데, 당장 그러면은 이 리서치 팀보다
기사로 접하는 내가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 대형 기관이 이런 리서치 팀을 가지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 대형 기관, A라는 대형 기관은 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포지션에 변화를 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포지션에 변화를 주게 되면은 바로 수급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일반 개인들은 내가 리서치 팀을, 돈이 많아서 리서치 팀을 꾸릴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들 그걸 왜 꾸리겠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들은 이 수급을 관찰하는 게, 이것만 정확하게 관찰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은 넷플릭스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조사를 해야 되면은 넷플릭스 이슈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 이슈가 나오게 되면 환율 이슈 조사 계속 해야 되고, 원자재 이슈 나오게 되면 원자재 이슈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매번 조사를 다 다르게 해야겠지만 수급을 잡을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넷플릭스 이슈에서도 이 수급을 잡고, 환율 이슈에서도 이 수급을 잡고, 원자재 이슈에서도 이 수급을 잡게 되면은 한번 잘 갈고 닦아둔 내 능력치가 여러 곳에서 골고루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이 막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혹은 이제 뭔가 뉴스에 영향을 받아서 막 수급이 들어갔다 빠졌다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그 특정 주식에 작용하는 그 뉴스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 뭐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수급을 이용한 매매를 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그래, 수급이 정직하다. 다른 그 어떤 뉴스나 뭐 그런 소식과 여러 가지 뭐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그 어떤 것들보다 좀 되게 가장 좀 정직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말을 오해해서 수급만이 정직하고 다른 뉴스는 뻥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정 그 기준이라던가 뭐 백데이터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이 수급이란 것은 믿고 가도 되는 것이네. 이게 왜냐면 제가 결과가 그렇게 나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이거는 잘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물린다던가 뭐 속절없이 당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많이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수급이 알려준다의 구체적인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뉴스가 나왔다 이런 백그라운드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여기서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어찌됐든 이 시점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체도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에서 보게 되면은 뉴스가 이 첫날 바로 여기서 나와주면 좋지만 여기서 안 나오는 경우도 실전에서 많다. 그리고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 올라가는 상황을 제가 그냥 옆에다가 분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뭐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수급 변화는 요 시점에서 먼저 나오는데, 뉴스는 이런 시점에서 이 종목 뭐뭐뭐로 인해서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많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전 매매를 할 때 뭔가 변화를 감지해서 A에서 먼저 행동을 하는데, 내가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는 빨라도 몇 분 뒤, 아니면은 늦으면은 며칠 뒤에 그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게 실전 투자에서 시점 차이 때문에 뉴스만 의지하고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 뉴스를 개인 입장에서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들은 재탕됩니다. 이때도 또 나오고, 이때도 또 나오고, 이때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뉴스를 처음 본 시점이 만약에 여긴 거예요. 내가 접하지 못한 뉴스들은 여기서 이미 다 나왔었는데, 여기 4번에서 나는 이 뉴스를 처음 보고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뉴스라고
굳게 믿는 거죠. 이런 경우가 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 종목을 지금 4번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5번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 5번에서는 뉴스가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자신이 접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뉴스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부터 이 산업에 대해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좋은 전망의 뉴스들과 함께 막 2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를 외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제가 그냥 단알로 예를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그 전에 카카오, LG화학 이런 데서도 최고점일 때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섹터 전망이라든가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들어가고 그때가 좋은 시점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뉴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급의 변화가 훨씬 더 빨랐었다, 요 정도 팁만 알고 있어도 실전 매매를 할 때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뉴스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뉴스냐, 이거를 그때 당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냥 좋아 보여서 뭐 이런 때 어떤 특정 뉴스가 들어와서 이런 때 들어갔는데 뭐 올라가는 거 같더니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손절치고 나갔어. 근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또 수급이 이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또 뉴스가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뭐 또 그건 또 할 말이 없는데,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때그때 그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에 되게 그 홀짝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당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네, 맞아요. 너무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면서까지 안 해도 충분히 괜찮고, 수급을 위주로 구분을 하고 찾다 보게 되면 그 종목 안에서 수급이 변화하면서 뉴스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두 개의 콜라보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시점에 하나 더 자기 자신이 그 종목을 다룰 수 있고 그 파동을, 수급과 파동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해보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에 훨씬 더 다가가기 쉽다,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이용하는 좀 팁도 경험담도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단순히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니스트는 뉴스와 수급 중에서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를 먼저 선택하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수급을 먼저 선택해요. 이건 아까 버디님이 이야기 경험담 공유해 주신 것처럼 뉴스는 솔직히 허수도 많습니다. 물론 수급에도 허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력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다. 근데 뉴스는 실력만으로 모든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을까? 이거는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프라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보다는 수급을 먼저 체크한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완전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수급이 변화를 했고 만약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수급이 확 올랐어요. 요 시점이죠.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구분을 합니다. 단순히 수급이 증가한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 보게 되면은 동반되는 뉴스, 어떤 소식이 있겠죠. 이게 갖추어지는가? 이것도 같이 봐요. 이때 뉴스를 보는 이유는, 이때는 저는 이걸 생각해요. 파동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강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 정보의 사이즈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은 됩니다. 이게 가늠이 되는 이유는 저는 경제적인 아니면 시장 구성되는 백그라운드 이슈들이 좀 갖춰졌기 때문에 가늠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정보 되게 알짜배기야, 좋은 거야, 호재야, 되게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할지언정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로 강력한 호재를 내포하고 있는 뉴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랑 매칭되는 수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매칭되는 수급이 없는데 이 뉴스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호재를 이용하는 팁은, 저는 뉴스와 수급을 매칭시켜서 컨트롤한다. 근데 매칭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 영역에서는 조금 더 공격을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추가로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는데 뭐 이런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뉴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막 수급 들어오는데 뉴스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예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뉴스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거 반대로 이거 완전히 매칭이 되고 수급도 들어오고 뉴스도 되게 좋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본다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격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다 따지고 보면은 이 뉴스라는 게 이제 서비스밖에 없는 게 수급으로 다 잡힌다는 거죠, 이것도. 네, 맞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연결되는 수급이 그만큼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하게 되면은 여기는 수급 터졌지만 바로 죽었고 여기는 연결되는 수급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봉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 판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분봉을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거를 그때 종가만 보고서 일봉으로 이제 하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고 이걸 분봉을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수급이란 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내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종가 대응밖에 못하고 그때그때 띄엄띄엄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이거에 또 욕심내가지고 막 달려들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신 게 분봉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실 전업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업투자에 준하게 시장을 되게 자유롭게 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실시간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일봉 대응은 가능하고 중간중간 분봉 대응도 잠깐씩은 가능하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시장이 장 열리는 시간에 거의 대응이 쉽지 않고 거의 해봤자 일봉 또는 종가 대응 정도가 최선이다. 이 1, 2, 3번이 큰 틀에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변수죠, 이거는. 뭐 종목이나 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개인의 변수인데. 네, 당연히 1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분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의 케이스가 가장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 그리고 초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아니면 수익을 좀 자신이 원하는 수준 정도로 내고 싶다. 요 정도. 프로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에서 잘한다. 그리고 수익 내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매매 스타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3번이 수익 못 내냐?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이 3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뉴스가 있었네 없었네 뉴스가 있는 종목이네 아니네 아니면 이 뉴스를 이용한 매매다 아니다에 랑은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결론은 이 상황을 저 역시도 분봉 이용할 수 있는 상황과 일봉 대응해야 되는 상황과 3번처럼 거의 시장 대응 못하는 상황에서 처해 있었을 때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을 바꾸면서 같은 종목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약간의 이제 스타일이나 이 환경을 고려한 변수를 적용할 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어니스트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니까 가능하다기보다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못하는데 라고 하면은 하나죠.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르는 거를 배우고 채워 넣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되게 어쩔 때는 자괴감도 들어요. 이런 주식 유튜브를 하고 알려드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결론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수급이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준다고는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그 수급을 얼마나 본인이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 현상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또 같이 좌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핵심은 결국은 실력이란 얘기잖아 라고 하고 좌절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실력을 기른다는 것도 그 기르기 위해서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떤 루트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누군가는 지름길을 가서 빨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수급이냐 뉴스냐 가지고 이거 갖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여기서 시행착오가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 길이 없다,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것은
뭐 절대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말 그대로 시행착오 없이 빨리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노력과 경험과 실력은 필요하죠. 실력 쌓기는. 근데 잘못된 길로는 적어도 안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듣고 저희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경험을 제대로 쌓아야 돼요. 제대로. 이 제대로라는 말을 사람들이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경험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멸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경험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어떠한 파동을 지나갈 때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내가 포지션적으로 변화 주고 시도해볼 거 시도해보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문제는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실력이 안 느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알려주려면은 그 상황 현상을 같이 보면서 이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매매를 해보면서 자신이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은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이런 리터치가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주식 투자가 진짜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클럽에 오시면 이런 리터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클럽 회원분들 중에 프로골프 선수, 골프 강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초반부에 이제 클럽 안에서 언니님한테 리터칭 받고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주식이 골프랑 되게 비슷하네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실력이 늘었던 그 과정하고 닮아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을 갔던 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골프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이 주식이란 거는 더 필요한 거고 말 그대로 언니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어떤 영역보다 그 리터칭, 코칭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나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살 수 있으니까 누가 주식 좋다더라 뉴스에서 뭐 무슨 주식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샀는데 기다리니까 또 수익도 나니까 이게 그냥 정말 만만하게 보시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 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언니님 옆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8년을 넘게 이렇게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하다못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그랬었지. 내가 요즘에 그랬었지. 반성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작하시고 수익도 제대로 내본 경험이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잘 되겠거니 하고 혼자 할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니에요.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교정을 해주면서 제가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때로는 제 자신에게 어니스테야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딱 다시 중심점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그럴 때 그냥 함께 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봐준다는 것도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클럽을 노크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빠르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이걸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품 꺼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예상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서 이 이슈, 이 뉴스, 넷플릭스 주가 폭락 뉴스 딱 보고서 머리가 팍착착 돌면서 반대급부로 수혜받는 주식은 뭐지? 막 예를 들면 영화관 관련주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러면요. 사실 그런 주식들 대부분이 또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로 인해서 사전에 뭐 수급이 다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뉴스랑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의미 없는 맞추기 놀이에 불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소중한 돈을 태우고 주식을 한다? 정말 그러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파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뤘는데 그 파동하고 세트로 또 오늘 이 수급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이 또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가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보소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도움 받고 뭐 본인의 매매에 적용해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저희도 좋은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저희 방송 여러 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3회차 보고 2년 동안 보고 그런 분들도 가만 보니까는 어려워 하시더라. 왜? 본인의 경험이
이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뭔가 리터칭을 해주고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혼자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는 폼이 잘못되고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로 끝까지 달려나가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런 분들도 저희 클럽에 많이 노크를 하시거든요. 들어와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길게 안 봅니다. 뭐 1년,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몇 년 저희 클럽 안에서 상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뭐 짧게 배우고 싶으시면 한 1년 정도만 생각하고 오셔서 같이 경험 쌓고 리터칭 받아보시면 그 향후에 50년, 60년이 편해질 거다. 주식으로 클래스를 바꾸는 주식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클럽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카페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 왼쪽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불 보기 눌러서 메뉴에 나오는 필독 공지, 요거 클럽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거든요. 요거 눌러서 내용 한번 정독 한번 쭉 해주시고, 이 영상은 이 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묻고 답하면서 설명을 추가로 자세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플레이 해보시고, 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나오는 폼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컨택한 다음에 안내 드리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가입 절차까지 쭉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유튜브랑 뭐 클럽 같이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거고요.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